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지진으로 많이들 놀라셨죠. 더구나 전화가 불통되는 지역도 있었고요. 카톡도 안 되면서 불안감이 더 크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첫 번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는 8분 후에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는 9분 후에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진이 발생한 이후 재난 문자를 받기까지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셈입니다. 더구나 이런 재난 문자는 지진 발생 지역, 그러니까 진앙이라고 그러죠. 진앙 200km 이내 지역, 120에서 200km 이내 지역에만 발송됐기 때문에 진동을 느껴서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던 서울 등지에서는 이런 재난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재난 문자는 추첨으로 받나요? 이런 자주 섞인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국민안전처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안전처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매뉴얼을 고치든지 아니면 좀 더 신속하게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국민안전처보다 112나 방송사에 더 문의 전화가 몰렸다는 사실, 그리고 정작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었다는 점을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겁니다. 자신이 당한 일의 원인을 모를 때 불안감은 커지는 법이고 이것을 막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백 선생님은 느끼셨어요? 네, 사실 저는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네. 바로 그 시각에 예. 우리 신율 교수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사람과 함께 보고 있다가요. 예. 근데 문제는 뭔가니 이 카카오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컴퓨터를 켜놓고 카카오톡을 하는데 이 카카오톡이 안 된다. 라고 막 전화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톡이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지진 때문에 안 됐더군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전화도 어제 하던데 하는 도중에 끊기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제 5.1, 5.8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죠. 예. 네, 이 서울에서는 물론이고 그 중국 상하이에서도 그 진동이 감지됐을 정도라고 하죠. 예. 이 1978년 그 지진 관측 이후에 그 한반도에서 발생한 그 지진 중에서는 그 최대 규모인데요. 자, 이제 북한 그 펑게리에서 오차 핵실험했을 때 이 규모가 5.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 예상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경주 등에서는 그 진앙지인 경주 등에서는 주택 건물에 금이 가는가 하면 기와들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그 피해들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무려 그 4만 9천여 건의 이제 그 피해 신고가 좀 접수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정확한 피해 규모는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성 원자로 발전소 145기 긴급 수동 정지를 했고요. 네, 서울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꼈을 정도였다고 하죠. 우리 꼬마애가 집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식탁이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우리 꼬마애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여진은 오늘 새벽 5시 반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네, 수십여 차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이제 규모 한 2, 3회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일단 이제 그 부상자 숫자는 한 6명 정도로 이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경주 그 건천읍 한 아파트 방안에서 그 TV가 떨어져서 할머니 한 분이 이 가슴을 뭐 다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경주 외동읍 한 주택에서는 그 신발장이 넘어져서 역시 할머니가 좀 부상을 입었다고 하죠. 이 뭐 가벼운 건물 균열은 물론이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수도배관이 그 파열되고 이 기숙사 천장이 그 붕괴되는 이런 사고들이 이제 접수가 됐고요. 어쨌든 이제 그 정확한 이제 그 피해 규모나 상황은 오늘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무선 통신은 물론이고 교통장애까지 발생을 했고 이 KTX 열차 등 열차 38대가 그 정차 대응을 받고 이제 멈춰서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아무튼 이 전국의 가장 높은 아파트인 그 80층 그 두산 이브더 제니스 건물. 부산에 있는 걸. 네, 이 휘청거렸다고 하고 이 63층의 그 부산 국제금융센터 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참. 근데 제가 앞서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안전처의 뒷북대응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싶은데. 맞습니다. 이 재난 대응 문자가 그 지진 발생 그 9분 뒤인 오후 그 7시 53분에야 이제 전송이 됐는데 이것도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발송이 됐고 어제 뭐 서울이나 그 경기 지역에서는 아예 이런 그 긴급 재난 문자 뭐 저도 이제 그 계속 들어오는데 뭐 폭염주의보 같은 게 계속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하나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폭염주의보는 뭐 사실은 뭐 안 와도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잘 보내다가 왜 이럴 때는 안 보내는지. 어떤 때 참 친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때는 진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당한 일의 원인을 모를 때 더 불안해지는 법인데 그렇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국민안전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통신 상황들을 봤을 때 어제 그 목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난안전처가 뭐 이때 긴급 상황이 되면은 이 재난 긴급 문자가 보내겠다. 이게 과연 긴급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건지 그 시스템 자체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뭐 유무선 통신이나 그냥 톡 자체가 다 불통이 된 거. 그리고 홈페이지도 먹통이 됐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 피해 규모도 지금 아까 부상자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의 피해, 물적 피해 같은 경우 있나요? 네, 뭐 일단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물 벽체에 금이 간다거나 뭐 그 주택가의 그 담벼락이 무너진다거나 뭐 경북 아파트의 그 천장 그 내장재가 뭐 또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이 경남 LG전자 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도 배관이 그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울산 그 LNG 그 복합화력발전소 4호기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뭐 이제 상당히 좀 뭐 100여 건이 어제 그 밤 12시까지 신고가 됐는데 이제 더 아마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 같고요.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뭐 해일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고 있고 기상청 더 큰 규모의 그 지진 발생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사실 경주 지역에 이게 중저준이긴 하지만 방사성 피해장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좀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지진 때문에 저희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야 3당 대표들이 만났었죠. 이 부분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어제 있었던 회동 그리고 우리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자 정치권의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연결합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예, 어제 느끼셨어요? 저거요? 감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 감지를 못하셨어요? 서울에 있었는데요. 예. 예. 자, 먼저 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3당 대표가 만났는데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 이것 빼고는 다 의견이 엇갈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예. 지금 우리의 그 상황은요. 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평화수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그 독자적인 핵무장을 포함해서요. 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북한은 우리 머리에 그 총을 예. 그 총알을 장착한 채 겨누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3당 대표가 만난 것은 시의적절했는데요. 예. 회동 결과가 국민들의 그 안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죠? 예, 그 해법 방식에 의해서 예. 그 북핵 반대에 대해서는 뭐 의견 일치를 보고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예. 그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추가적인 보안 조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대북 특사를 좀 보낸다는 뭐 얘기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 조금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북 특사.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인식이 미흡하다는 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이제 핵무장론 얘기를 좀 해보는데, 핵무장이 지금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북핵의 위협은요, 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억제책이고요. 예. 따라서 우리는 북핵의 그 2배 이상의 핵 타격 능력을 보유해서 그 김정은의 도발 야욕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뭐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따질 그런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고요. 예. 지금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정말 모든 가능한 것을 총동원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당장은 그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철수되었던 그 한반도 미국의 그 전술핵 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고 또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의지,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정은의 그 도발 야욕을 완전히 좌절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전략 핵무기의 배치라는 그 부분하고 우리의 자체 핵무장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 그것이 모든 것이 결국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요. 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전술핵 배치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몇 가지 문제점,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엔 핵무장론은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얘기다. 한미동맹 깨자는 거냐,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야말로 지금 북핵에 가공할 만한 위협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러한 자세와 입장들 때문에요. 지금 북한이 5차례나 핵실험을 성공해서 그 현실적인 위협이 우리 코앞에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유럽의 나토 연합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다 핵을 보유하면서 그 미국과 함께 그 유럽의 평화를 지금 유지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의 공화당의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한국이 핵을 가지려면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뭐 비용의 문제에 대한 주한미군 비용에 대한 문제도 이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건 국제정치적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만일 핵을 진짜로 갖게 됐을 경우에는 일본도 핵을 가지려고 할 거고요. 대만도 그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핵 도미노 현상이 동북아를 휩쓸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런 육자회담을 할 때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더 강력하게 특히 중국이 그런 역할을 했어야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쪽은 지금 우리 휴전 상태입니다. 정전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거든요. 예. 예. 한반도의 그 비핵화는 이제 북한의 약속 위반으로 이미 깨진 상태고요. 우리는 그 위협에 직면해 있고 또 보시다시피 어저께 그 미국의 핵 우산도 물론 소중한 우리 한미동맹 관계이고 그 미국의 그 확장 억제 핵 우산이 굉장히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 우산이라는 것이 어저께 그 비온비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하려다가 기상 상태로 그 출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핵 우산이 언제든지 접힐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교섭단체 대표였을 때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옆집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스스로 우산을 갖춰 있고 어쩌면 우리 우비까지 차려 입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원유철 전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 문제 말씀하셨죠.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핵무장 주장을 해야만 중국이 북한의 북핵을 포기시키도록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고 정치권은 핵무장론을 주장을 해서 결국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 그런 외교적인 어떤 행위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그런 분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정부는 정부대로 그 입장이 있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정치권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자유권 차원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 핵에 맞서서 우리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제가 오늘 갑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때 2010년도죠. 그때부터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예. 우리가 핵을 갖되 같이 북한과 동시에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에 주장을 했고요. 19대 국회 원내대표 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섭단체 대표였을 때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주권 차원의 우리가 핵주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은 NPT 탈퇴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NPT는요. 그 규정에 있어요. 10조의 규정에 보면 그 가입한 국가가 심각한 위협에 빠졌을 때는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그 핵의 그 위협으로 그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냥 한가롭게 탈퇴냐 마냐 이렇게 논할 시기는 아니죠. 예. 이미 그 NPT 규정에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상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 학문적으로는 서지컬 어택 얘기도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군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번 5차 핵실험 징후에 대해서도 우리 군과 정보당국에서는 정확한 시간은 예측을 못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추정은 하고 있었고요. 이런 능력은 이제 우리 한미연합 전력이 정밀한 군사 위성 또 각종 정보 자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또 한미연합군의 능력은 매우 탁월해서 매우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그런 능력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으로 억제할 때 그런 도발에 대한 선제 공격도 유용성이 있는 거지. 그것이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는 오늘 엄청난
해결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한 가운데서 그런 선제 공격도 유용하다. 저는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바다 블랙야크.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북핵 문제하고 박 대통령과 3당 대표들의 회동에 대해서 앞서 여당의 입장 들어봤죠. 자, 지금은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자, 어제 박 대통령하고 3당 대표 회담에서 뭐 야당은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 대북 특사 파견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박 대통령은 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시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야 이를테면은 이 영수회담 대표회담이 되면은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게 지금까지 관리였는데 어제 그 여야 대표회담은 정말 아무런 결과가 없는, 하나도 접점이 없는 정말 불통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런 그 회동으로 끝나고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참 앞으로 큰일이다. 더군다나 남북관계 이렇게 꽝꽝 얼어 있는 상태에서 여야 지도부가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거리가 벌어져 있다가는 이 국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뭐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어떤 결론하기 위해서는 좀 사전 접촉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당연한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그 북핵 5차 해결 핵실험하고 난 뒤에 상황이 급박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전에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사전에 실무진에서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자 등등이 다 사전에 마련되는데 그것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더라도 대통령께서 가슴을 열고 얘기를 하셨더라면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상황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대북 특사 어저께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특사 보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예? 대화한다고 북한이 핵 안 만드느냐? 햇볕 정책 10년 동안에도 북한은 핵을 계속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화 무용문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대화 것이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5차례 결천 이런 핵실험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왔습니까? 대화를 해서 핵실험을 늦추든지 아니면은 중단시키든지 뭐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화가 없는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어떻게 나쁩니까? 대화하더라도 시간만 번다? 대화 안 하면 그럼 시간 안 법니까? 대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 쪽에서도 지금 대화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꼭 공개적 대화가 아니더라도 비밀리에 만나서 비밀회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상임위에서 그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공개적으로 하기 힘들면 비밀리에라도 해라. 우리가 알고 있기는 또 그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걸 주장을 했는데 전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박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서 이 박지원 위원장하고 추미애 대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박 대통령은 이 사드에 대해서도
이게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 참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계는 미국의 배 정도 되는 중국과의 관계인데, 근데 지금 이 사들을 배치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은 운명적으로 그 틈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줄타기 얘기를 해야 될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의회 쪽에다 넘겨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드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텐데 그조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만 하겠다 하면은 경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비준 사안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예. 최소한 적어도 미국과 사드 문제를 놓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밀고 당기면서 우리가 갖고 처지를 이 미국 쪽에 설명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압박을 받을 터이고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미국 쪽에서 그에 대한 무슨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하나 있어야 되었을 터이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중국 측에서도 우리가 처한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터이기 때문에 중국 측이 우리 말할 수 있는 조건도 좋아지죠. 예. 그런 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미국 쪽에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배신감 섭섭한 이런 건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를 요구했다가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예. 수사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수사하는 걸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데 얘기가 되겠습니까? 일단 사퇴를 시켜놓고 그리고 그걸 이 문제를 보도록 해야지 사퇴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건 정말 이 박 대통령의 고집일 뿐이지 이건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할 것 없이 다 물러가야 한다는데 그걸 그냥 뿌리치고 계속해서 박 대통령의 길을 닦고 있다가는 정말 앞으로 국정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분명히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일본 정치인들의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일단락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본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소녀상 철거하라고 그랬을 때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그럼 대통령이 거짓말을 글쎄요. 어느 쪽 하나는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대통령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을 믿어야죠. 예. 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일본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이 응답 태도가 잘못돼 있어요. 그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일본 쪽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야 맞죠. 그래 진실이 우리 쪽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세가 아니겠어요? 예. 그렇군요. 간단하게요. 지금 어쨌든 그 앞으로 그러면은 대북 정책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 없이 이게 문제 풀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